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 지금은 전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신세가 좀 처량해졌습니다. 자, 목포 투기가 확정되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전 재산 다 내놓고 알거지가 되나요?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손혜원 전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사실상 폭로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정의로우며 뭐 결과는 뭐 공정하다. 아무튼 이 문재인 정권의 특징,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이렇게 말한 이 문재인 정권다운 특징을 보여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데 왜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징역형을 받았을까요? 자, 손혜원 전 의원, 지금은 그렇지만 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나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기동창이야. 6년 동안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발탁해서 더불어민주당 내가 만들었거든 이름을. 자, 어쨌든 손혜원 전 의원 집권 초기만 해도 뭐 민주당에서 대단한 위치였습니다. 초선이지만 다선 의원 못지않은 그런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손혜원이 과욕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문제입니다. 국가유공자로 선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청와대의 백이 없었다면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미 6번인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6차례나 보훈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사람이 또 이 사회주의 활동이 과거 전력으로 나오면 국가유공자가 되기가 힘든데 이 규정까지 고쳐가면서 손혜원 부친 손용우 씨는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서 혜택을 본 사람은 손혜원 전 의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대를 맨 사람은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손혜원 특혜 사건, 손혜원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만들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혹 사건에서 책임을 진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국가보훈처 공무원이었습니다. 전 국장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해먹고 책임은 공무원 한 명이 지게 만드는 것. 지금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전 수사, 지금 2명의 공무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불법을 자행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강력한 권력이 지시를 했을 겁니다. 위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불법 의혹 사건. 자, 지금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데 이건 역시 이규원 검사가 뭘 믿고 그렇게 불법을 알면서도 자행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법무부 직원들은 출국금지 요청서가 법무부에 접수되기 전에 미리 움직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윗선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 수사 역시 물증에 따라 수사하면 공무원들은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윗선, 이 사건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이 손혜원 특혜 의혹 사건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정체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이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제목은 손혜원 특혜 사건, 힘없는 공무원만 징역, 문정권다운 결말,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다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 독립유공자로 특혜 선정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 서훈 재심사를 지시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냈다는 혐의로 국가보훈처 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한 직권으로 재심사를 지시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손혜원 전 의원과 면담 후 재심사를 지시했고, 사실과 다르게 이 손 전 의원 오빠가 보훈처에 전화해서 유공자 선정을 신청했다는 국회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방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국장이 피우진 전 보훈처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피우진은 무사하고 손혜원은 무사하고 이 전직 국장만 이렇게 징역형에 처해집니까? 자, 이 사건은 손혜원 전 의원이 2018년 2월 피우진 전 보훈처장을 만나 이 부친의 서훈 문제를 얘기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피우진 전 처장의 지시로 직권 재심사가 이루어졌고 그해 8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됩니다. 당시 보훈처는 사회주의 활동을 했어도 유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내규까지 바꿨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숙명여고 동기동창 절친 손혜원 전 의원을 위해 국가기관이 발벗고 나서서 개인 민원을 성사시킨 것이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손용우 씨는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은 6번이나 이 보훈 신청에서 탈락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니까 갑자기 독립유공자가 됩니다. 그것도 내규까지 바꿔가면서. 자, 손 씨 조서에는 1947년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경기도 설악면 세포조직 체계였다고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사회주의 활동을 한 것을 넘어서서 북한을 위해서 일했다, 이적행위를 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광복절 행사에 손혜원 전 의원의 모친에게 건국헌장 애족장을 직접 수여합니다. 다 보시오. 나에게 충성하면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이 특혜 사건에 가담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인 김정숙 여사 때문입니까? 자, 그런데 정작 이 특혜 사건 혜택 입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검찰은 불법 행위의 직접 당사자인 손혜원 전 의원과 피우진 전 처장은 소환 조사 한 번 안 했습니다. 서면 질문서를 보냈는데 두 사람 다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료가 없다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러니 검찰이 욕을 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검찰개혁의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 자기들의 특혜는 특혜대로 다 누리면서 검찰 보고 개혁해라 개혁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참으로 망신스럽습니다. 자, 재판부는 피우진 전 처장이 지시했다고 명시하면서도 독립유공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국장만 처벌했습니다. 자, 이 정권의 특징이 그겁니다. 실무국장 모두 죄를 뒤집어 써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우리는 재미만 봤다. 자, 지금 원전 수사도 공무원 2명이 구속됐고 또 다른 공무원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작 백운규 전 장관이나 이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정의입니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이게 문재인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아무튼 손혜원 전 의원의 케이스가 문재인 정권, 김정숙 여사까지 함께 엮어서 정체를 폭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